자, 여러분 공통의 객관식 문제들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긴 12번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 첫 번째 12번 문항 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DC에 대한 넓이의 비를 알려줬는데, 자, 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자주 나오는 조건이죠. 삼각형 ABD라고 하는 왼쪽 삼각형과 ADC라고 하는 오른쪽 삼각형에 대한 넓이의 비는 같은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넓이 B가 밑변 길이 B랑 똑같겠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각각 2K, 3K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고, 우리 K 값을 알아야 B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할 텐데 뭐 쓴다? 알고 있는 나머지 길이들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겠네요. 코사인 B로 가봅시다. 코사인 B라고 하는 애가요, 요 작은 삼각형 기준으로는 2 곱하기 4 곱하기 2K분의 16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9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 바깥쪽 큰 삼각형으로 만든 2 곱하기 4 곱하기 5K분의 얼마니? 16 더하기 25K제곱 마이너스 36과 같겠네요. 양변 같은 거 2, 4의 K, 2, 4의 K 날리고 5도 약분 되겠다. 5 약분하면 5K제곱 마이너스 4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4K제곱 플러스 7이 10K제곱 마이너스 8이겠네요. 6K제곱이 15K제곱 얼마? 2분의 5라고 하는 답까지 구했어. 자, 최종적으로 BC에 대한 길이는 5K라고 하는 5배 루트 2분의 5. 유리화까지 시켜주고 나면 2분의 5 루트 10이라고 하는 정답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3번. 자, 역함수 조건 나오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들 너네 정리하기 위해서 계속 놨던 거고, 자, 첫 번째 함수 y는 2의 x승과 두 번째 함수 y는 로그 2의 x에 대해서 역함수 조건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이런 직선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야 돼? 이 점과 이 점은 역함수 관계에 있는 점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거리, 그 다음 B부터 C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건 이 길이 이 길이가 요 길이까지 동일하다는 얘기일 거고, 삼각형의 넓이를 세워냈을 때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6이라는 얘기는 저 조건 그대로 써보자. 이 삼각형도 밑변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도 6, 얘도 6이겠네. 자, 따라서 전체 A를 데리고요, 2분의 1의 A제곱이라고 하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찾았을 때 이게 18, 결과적으로 A값 6이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자, A 6인 거 찾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외접원의 넓이 계산을 위해서는요,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 사인 값만 알면 사인 예분의 예로 이 r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 두 가지 조건들 동시에 가자. 전체가 6이라고 하는 길이를 3등분 했으면 2로 쪼개지면서 요 부분의 길이 얼마? 2루트이겠지. 자, 그러면 요 삼각함수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길이 구해주세요. 이 길이 얼마예요? 4이니까 1대 2대 루트 5라고 하면서 2루트 5, 이 부분도 2루트 5고, 2루트 5를 데리고 코사인 세타 계산할 수 있지. 2 곱하기 4 곱하기 5 되겠네. 2루트 5의 제곱 분의, 자, 2루트 5라고 하는 5, 4, 20 곱하기 2. 그 다음에 얼마니? 빼기 4, 2, 8은 얼마 날려요? 4 먼저 약분해주세요. 4, 5, 20에다가 2 하나 더 약분하세요. 1이라고 하는 5분의 4요.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이 r은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2들 날려주고 난
3분의 5루트 2라고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외접원의 넓이는 제곱이니까 9분의 25 곱하기 2파이 9분의 50파이겠지. 자, 문제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아마 길이 조건 생각했을 때 역함수 조건에서의 관계 파악하는 거 한번 까먹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들은 밑변의 길이 기준으로 기울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뭐까지?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까지 쭈르륵 볼 수 있는 문제였다. 자, 14번. 자, 미분 가능성 문제. fx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fx는 절대값 3x 빼기 6이라고 하면서 우리 절대값 함수는 미분 불가능점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 거고, 뭐냐, gx라고 하는 애는 fx-f의 px. 자, 이 함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찾아보자. 0에서 연속이 되는 애인가 아닌가? x는 0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f0은 6이고 요 자리는 마이너스 f역이니까 마이너스 6 되면서 얘네 둘이 달라요. x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네요. 자, 이 불연속인 함수를 놓고 hx와 함께 계산을 했더니 gx, hx라고 하는 애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미분 가능 조건이면 우리 다항함수 포함하고 있는 애들 기준으로는 뭐 하겠어? g'x에 hx 더하기 gx에 h'x라고 하는 이 도함수가 연속인 조건으로 문제 풀어도 된다. 그래서 봐봐, g'x를 따져봤을 때 g' 미분 불가능점 어딜지 당연히 알아야지. 어디서 미분 불가능인가 봤더니요, 일단 첫 번째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얘 불연속. gx라고 하는 애는 x는 0에서만 불연속. 근데 얘는 더 있지. 자, 일단 0만 따져볼게. 왼쪽에 있는 함수가 0에서 불연속이었는데, 여기도 불연속이었는데, 옆에 있는 함수랑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이 연속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0이어야 되니까 처음에 뭐 찾았나? h'0도 0이고 h0도 0이라고 하는 조건 찾았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g'x를 생각을 했을 때 g'x라고 하는 애는 오른쪽 식에서 fx가, 자,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요 2에서 미분 불가능이잖아. 자, 다시 앞에 있는 함수를 봤더니 g'x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미분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hx와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무슨 조건? h2가 0이어야지. 근데 또 뭐 있어? 자, 얘가 미분 가능하지만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이 요쪽 범위 음수도 있었잖아. 마이너스 f의 px라고 하는 애가 미분 불가능한 데를 찾아야지. 그게 언제야? 안에 들어가 있는 px가 2가 될 때잖아. 괜찮나? 그래서 x는 p분의 2라고 하는 애에서 g'x가 불연속일 거고요. 결과적으로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서도 h의 p분의 2라고 하는 게 0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준 hx라고 하는 애는 최고 차항계수가 1자리인 4차 함수여서 hx는 x제곱에 x-2, x-p분의 2라고 이렇게 인수들을 가지는데, 근데 hx가 h-x이므로 얘 뭐야? y축 대칭이잖아. p분의 2가 얼마란 뜻이야? 마이너스 2란 뜻이야.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p값 찾아냈으면 함수 다 됐네. hx는 다시 x제곱에 x-2, x 플러스인데 여기에서 h5 계산해주세요.
25 곱하기 3 곱하기 7이죠. 최종적으로 얼마예요? P제곱이라고 하는 1 곱하기 25 곱하기 21 525라고 하는 정답 확인할 수 있었다. 자, 미분 가능성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였어. 곱해진 함수가 미분 가능이라고 했을 때 도함수가 연속이면서 연속함수에 대한 조건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다시 쓰자.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일 때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연속함수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였어요. 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14번 잘 정리해 둡시다. 자, 객관식 마지막 15번 문제 볼 거고요. 15번 문제는 작년자 평가원 문제에서 변형으로 나온 문제인데, 자, 수열 자체에 대한 관계식 저 점화식을 귀납적 정의를 함수에서의 함수값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그나마 조금 그래도 쉽게 눈으로 볼 수는 있을 텐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 좀 그릴게. 자, 그냥 그림으로 한 방에 그리자. 우리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f의 an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y는 fx를 그려놓고 x자리에 an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을 an 플러스 1이라고 볼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an의 범위를 x범위처럼 보면서 이렇게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는 기울기가 3분의 4짜리인 직선을 따라가면서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는요. 1까지 나타날 때 이 함수 뭐야? 4 빼기 4x라고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뭐예요? 마일까지 되는 범위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의 함수를 그려놨어요. 자, 그래놓고 우리가 찾아야 될 조건은 a4 곱하기 a5가 0이 되는 애들을 찾아서 가능한 첫째 항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와 첫째 항 양수값들의 합을 몽땅 다 찾아가지고 연산을 해달래.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일단 두 개가 곱해서 0이려면 누군가가 0이 나왔어야 되는데 A5가 0이거나 A4가 0이거나요. 둘 다 0인 경우 있을 수 있고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닌 경우 있을 수 있고 얘가 0이 아닌데 얘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한지 생각 좀 해보자. 자, 어떤 수열이라고 하는 애가 AN이라고 하는 애가 0이면 일단 다음 항으로 넘어가 보는 거야. 0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뭐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그래서 an 플러스 1은 무조건 0이고 이후로는 계속 다 0일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an이 0일 때 그 이전항은 어떻게 될 건데? 함수값이 0이 나왔을 때 이전항들은 뭘 넣어서 나왔을 수 있냐면 얘거나 얘거나 얘였겠네. 자, 앞으로 갈 때는 다 0인데 이전으로 돌아갈 때는 얘가 마일 또는 0 또는 1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자, 뒤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수열들을 일일이 찾아볼 텐데 첫 번째로 A5가 0일 수밖에 없어. 곱해서 0일 때 중간에가 0이면 뒤로는 다 0이라고 했으니까 A5는 무조건 0이야. 근데 이제 A4도 A3도 A2도 A1도 다 0이었을 수도 있겠지. 이거 가능한 경우죠. 또 뭐 있어요? A4, A3, A2까지는 0인데요. A1이라고 하는 애는요. 0이 아니라요. 마일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겠네요. 맞니? 자, 2까진 몽땅 다 0이고 첫째 항이 0 또는 마일 또는 1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경우의 수 가능한 거 일단 세 가지 찾아봤다. 자, 그 다음 볼게. A5, A4, A3까지는 0인데 A2가 0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A2라고 하는 애가 1인 것도 찾아볼 거고 A2가 마일인 것도 찾아볼 거야. 그럼 함수값이 1이 되는 이전의 항을 함수값이 마일이 되는 이전의 항을 생각해 봤더니 1이라고 하는 애는 이 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굴 넣은 거? 4분의 3을 넣은 함수값이야. 혹은 마일이 되는 애는요. 마이너스 4분의 3 넣은 거밖에 없네요.
자, 두 가지 케이스 더 찾은 게 A1이 4분의 3이어서 A가 1이고 나머지 0 되는 거. 혹은 A1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서 마일 됐다가 몽땅 다 0 되는 거 찾았어. 자, 그 다음 뭐 가겠어? A5, A4까지는 0인데 A3이 0이 아닌 경우 하겠지. A3이 1이거나 A3이 마일인 경우들이 있었을 수 있고 A3이 1이면 A2는 자연스럽게 직전항 4분의 3 이때는 A2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건 알겠어. 자, 이제 각각의 A1들을 찾아내는 게 문제네. 각 케이스에 따라서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애는 얘보다 조금 밑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되는 애를 찾을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애는 직접 찾아도 되는데 그래프의 특징을 잘 봤더니 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양수만 찾으면 자연스럽게 두 개가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야? 우리 저 함수 직선이 뭐였나 봤더니 3분의 4x였거든? 얘가 4분의 3이 되는 x값이어서 16분의 9였을 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4-4x가 4분의 3이어서 넘어가서 16 빼기 3, 13을 자 4분의 13을 다시 4로 나눈 16분의 13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음수값은 마이너스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13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더 있겠네.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나왔고 여기서 지금 네 가지 나왔어. 자, 마지막 A5는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얘는 고정인 상태에서 A4가 1일 때 한 번만 가볼게. A4가 1이면 A3이라고 하는 건 4분의 3은 결정이고 A2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거였지. A가 16분의 9거나 16분의 13일 수 있고요. 얘네 둘 다 1이 안 되는 값들이니까 A1을 각각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럼 A1의 연산은 이 식에서 계산해서 나타나는 요 자리가 16분의 9가 되는 64분의 27 하나 될 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1이 4분의 3만큼을 곱한 64분의 39 하나 있을 수 있고 자, 이쪽에서는 뭐예요? 4 빼기 16분의 9가 4x라고 하는 1-64분의 9 하나 여기서는 1-64분의 13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더 생겨. A4가 마이너스일 때는 A3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이렇게 가면서 어차피 원점 대칭일 텐데 값은 안 필요하지. 우리 개수만 찾아달라고 했어, 음수들은.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여기서 네 가지가 똑같이 생기면서 알파가 되는 애들은요, 순서대로 맨 처음에 어디야? 세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나왔고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라고 하는 15가지 확인 가능하고요. 베타가 되는 양수인 A1들은 여기 일단 4개 더해줘야 되니까 먼저 더하면서 가자. 여기 4개의 합이 64분의 이렇게 2개 더한 게 66 있고 그 다음에 얘네 2개와 여기 2개 더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똑바로 계산을 하고 있을까? 자, 일단 2개 더하자. 더하기 2 마이너스 16분의 9에 64분의 22만큼 있으니까 2 더하기 64분의 44만큼 있고 아유 숫자 너무 별로다. 그 다음에 얘네 2개 더하면요 16분의 22만큼 있고요 43 있고요 1 있고요 0 있네요. 0은 양수가 아니니까 더하면 안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베타가 되는 애들 순서대로 다시 써보자. 1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16분의 22 더하기 2 더하기 64분의 44고 자, 약분되는 애들 하나씩 넘어가 보면 4약분하면서 11, 16 2개 더해서 16분의 33 아이고 힘들어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3 자, 어차피 밑에 거 필요 없으니까 밑에 거 지우고 이제 답만 마무리 좀 할게. 자, 64의 베타기 때문에 이거 분수 통분하느니 그냥 64배 해버릴게요.
남는 애가 33 곱하기 4, 그 다음에 64에다가 3배만큼만 192, 마지막 여기다가 16배에서 48까지 두 개 더하면 132, 요렇게 두 개가 100, 240, 372인가 봐. 자, 그럼 계산이 이상해가지고 한 번만 확인할게요. 알파 값만 덧셈이 틀렸어. 내용 아무 데도 틀린 데가 없거든? 알파라고 하는 애만 확인하자. 알파는요, 2 더하기 처음에 3가지, 2가지, 4가지에다가 여기 4가지에 대칭 위치니까 2개라고 하면서 5 더하기 12니까 17이겠지. 자, 그러면 최종 정답 64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더한 389라고 하는 답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3월 모의고사 대비 객관식 문제 한번 마무리합시다. 해석하기가 조금 늦었던 거는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제 촬영을 하니까 바로 업로드해서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과목 주관식 20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 못 뽑아서 타입으로 갈게요. 자, 20번. 20번 보게 되면 fx에 대해서 우리가 주게 되는 거 3차니까 미분법과 연관이 있겠죠. 개형 자체를 좀 미분으로 확인해서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요금의 개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n제곱이 된다는 결론으로 얻을 수 있지. 그럼 어차피 두 군데 갖게 되니까 3차함수의 개형 자체가 이렇게 돼주면서 각각의 값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n이 되고 여기서 이제 n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변곡점은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중점이니까 0, 이제 0이 되겠죠? 아, 미안하다. 0, 2n 상승이 되겠죠. 자, 어쨌든 x는 0에서 가져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비율 관계로 인해서 극대값과 높이가 같은 지점은 2n이 될 거고 극소값과 높이가 같은 지점은 마이너스 2n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이 정도 유도했잖아. 근데 실제로 문제를 끝까지 안 읽더라도 이거는 빨리 파악이 되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마이너스 k부터 k라는 범위를 주게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최대값 자체가 극대가 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 캐치한 것 중에 원점 자체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데 양쪽으로 k와 마이너스 k만큼 구간을 벌려 나가면서 최대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최대값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 얘가 되지. 근데 최대값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뭐가 되길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냐면 극대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극대값이 얘니까 얘가 일단 최대가 되려면 얘가 이제 포함이 되면 되니까 k를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 마이너스 n보다 작아야 마이너스 k를 여기까지 벌려 나가면서 극대를 포함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n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k는 이제 n보다 크다가 되니까 답이 얘 자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끝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충분히 이 정도 k까지 k가 n보다 조금 더 크게 되면 극대값 최대가 많은데 k가 너무 커지는 순간 있잖아. k가 너무 커져서 2n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 최대값이 오른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양쪽의 구간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다가 쭉쭉쭉 되다가 최대값 계속 지금 여기지. 여기 되다가 너무 넓어져서 여기를 초월하는 순간 또 최대값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n이 k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2n이 뭐보다 커야 돼요? k보다 커야 된다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때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 잘 봐야 돼. n의 개수를 ak라고 했으니까 n에 대한 부등식을 우리가 k를 통해 만들어야겠죠. 그럼 n은 어떻게 되냐?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를 그대로 가게 되면 2분의 k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앞에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여기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상한 부분을 다 떨어뜨렸어. 그럼 여기서 우리 개수를 카운트해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k가 지금 분수가 될 수도 있고 이때문에 정수가 될 수도 있잖아.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k를 아주 쉽게 짝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 t부터 2t니까 개수 자체가 t 플러스 1개죠? 짝수 2t는 t 플러스 1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기본 스킬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올해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 이런 기본식들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넣어주게 되면 t-2분의 1보다 n이 크고 2t-1보다 작죠? 자, t-2분의 1보다 조금 큰 자연수는 t가 됩니다. 자, 그럼 2t-t까지 개수는 몇이야? 둘이 빼면 t-2가 1 더해주면 2t-1은 t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자, 갑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1부터 10까지의 AK는 내가 홀수와 짝수 구분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첫 항부터 5항까지 짝수들과 홀수들의 합이라고 내가 써주면 된다. 근데 얘들아, 이게 쉬운 친구들은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내가 만약에 3등급, 4등급 정도라고 하면 이 중간중간에 식 전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과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런 꼼꼼한 홀수 짝수 분류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 그대로 1부터 5라고만 해주시고 밑에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죠? 2k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러면 35라고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20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웠을 수 있지만 내 생각에 3등급권 학생들부터는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2등급도 약간 애매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변수 처리부터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고요.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어려워요. 잘 계산하시고. 근데 이게 해설이 조금 답이 잘못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21번 그대로 가면 되는데 예각삼각형 ABC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예각삼각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없어도 뭐 상관없거든요. 근데 예각삼각형이 꼭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 상태에서 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를 A, B, C라고 해주면 되고 A, B가 지금 10이라고 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 A, B, C의 외접원이 있으니까 적당히 외접원에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 외접원의 중심을 여기 B라고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작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때 B, A, D인 요 값을 내가 이제 알파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B, C, D의 합이 3분의 파이니까 얘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제 알파라고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 A, B, C의 넓이가 7루트 3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7루트 3. 그러니까 이 도형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조건들을 최대한 넓게 표현해야 돼. 그리고 사람은 시각의 동물이에요. 시각의 동물. 시각적으로 보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지. 자, 이거 보시면 되겠다. 자, 그때 조건은 끝나네요. 얘를 통해서 이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좀 지저분한데 사인 4승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패드를 구하느라 미안하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제곱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시각으로 이제 이 각에 대한 걸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근데 일단 이 식도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너무 인위적으로 뭔가 각도 변화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도형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첫 번째 얘기했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표현해서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딱딱딱 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를 낼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조건을 주지 그 이상 막 넘치게 주지 않아요, 절대. 그 말은 뭐야? 문제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내가 빼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내가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거고 문제에서 준 힌트들을 다 모았을 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끈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계산 실수.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를 내가 베타라고 두면 얘가 뭐가 되냐? 2베타가 돼. 그러면 이 바깥의 각은 2파이 마이너스 2베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사각형이잖아. 그치?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V라인 같지만 이게 사각형이라고. 그럼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 2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얘가 몇이 되냐면 둘이 합쳐서 3분의 파이니까 얘는 나머진 3분의 5파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베타가 몇이야? 3분의 파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개취예요. 파이로 그냥 표현해두고 선생님은 사실 이 정도 나오면 각도 써요. 이거 60도고 이거 120도라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답도 마찬가지야. 알파도 어떤 각으로 정확히 정의되니까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대신 특수각이 아니니까 이런 모양을 준 것 같긴 한데 자 120개. 그럼 연쇄적으로 하나씩 풀린다니까? 얘 반지름으로 두 개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넓이 7루트 3이 드디어 범위내제가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 r제곱에 사인 몇이 돼? 120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지워지고 4가 곱해지니까 28이 r제곱 되네. r은 몇이에요? 2루트 7이라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2루트 7이 된다. 그러면 끝난 게 뭐냐?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고 60도도 아니까 이변도 구할 수 있네. 하나씩 다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2R 4루트 7에 사인 60도가 되죠? 자 2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21이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구하면 돼. 근데 이게 선생님이 좀 제작하는 문제다 보니까 완벽하게 수능처럼 짜여져 있진 않아. 이거 할 수 없어. 나 혼자 나랑 은미쌤이랑 만든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시간과 돈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짜임새가 너무 뻔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조금 더 사고력을 요구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 문제를 만들게 하겠지만 자, 세 번째로 여기를 이제 x라고 잡게 되면 60도에 대해서 뭐 하면 돼? 제곱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자, x제곱 더하기 100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x니까 20x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얘는 84라고 계산해야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저 변이 너무 지저분한 건데 그럴 리는 거의 없으니까 정리만 잘하면 되죠. x가 2하고 8이죠?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8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처음에 설명해준 뭐냐? 예각삼각형의 조건이 들어간다는 건데 2가 되게 되면 둔각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x는 8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끝났네요. 이제 뭘 구하면 되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셔도 되고 얘를 직접 구하기 싫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 이 삼각함수에서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4분의 파이 대칭이가 있기 때문에 이그전 각을 우리가 특수각을 구해도 사인 코사인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둘이 계산하면 6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얘를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구하셔도 상관없고 두 번째는 얘를 구해도 뭐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근데 눈치 빠른 애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 각을 구하는 게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 사인 코사인 구하는 건 지금 쉽지만은 않다는 거야. 근데 물론 잘 구하면 다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되냐? 잘 봐, 여기 이제 연장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죠? 그럼 얘가 몇이에요? 잘 봐, 얘가 120도니까 얘가 몇 도야? 60도죠? 그럼 얘가 몇 도야? 30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집착해서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이번 모의고사 보는데 시간 많이 쓴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21번, 29번 이런 데다가. 근데 여기다 집착하게 되면 되게 문제의 함정을 잘 섞는 거고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이제 웬만큼 푼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민한 거잖아. 그러니까 고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 들고 얘 같은 경우 사인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대칭각 정도는 우리가 구해도 상관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제가 되니까 j 코사인 파로 쓰면 되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j 코사인 쓰면 되죠. 2 곱하기 10에 2루트 21에 100 더하기 84 마이너스 64가 돼요. 120이 되니까 7분의 3루트 21이 되는 것 같은데? 나 계산을 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30이 되겠죠. 뭐래 이거 120. 야 그냥 아무나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30. 아 3이 되네. 그러면 7분의 1 루트 21. 21분의 3. 아 맞네요. 7분의 루트 2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6분의 파이를 구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를 t라고 할까? 자 얘를 이제 t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t가 뭐가 되냐면 얘가 되고요. 코사인 t는 7분의 49에서 21을 빼니까 2루트 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코사인 4승이니까 7의 4승에 21의 제곱이 붙을 거고
뒤에 거 코사인의 제곱을 하면 7의 제곱분의 28이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일단 7을 좀 뽑아볼까? 7의 제곱. 7의 3승이 붙을 거고, 얘는 2의 제곱이 붙을 거고, 그 다음 얘는 3의 제곱이 붙겠죠? 그 다음 얘는 7의 6승이 되겠다. 계산하면 7의 3승분의 36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면 7, 7에 49 곱하기 7. 계산 누가 이렇게 냈냐? 내가 이렇게 냈죠? 자, 계산하면 343분의 36이 되겠죠. 계산하면 37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390 몇으로 주장하는 얘기인데 379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가봅시다. 2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아니 근데 왜냐면 내가 이게 잠깐 헷갈려. 21번이 문제 오르라고 하는 애인데 정답 안 틀린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그대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21번 약간 소름인 게 선생님 오늘 이제 다른 친구 질문 받았는데 더 프리미엄 3월 모의고사 그 질문 받았거든. 22번 질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딱 풀어줬단 말이야.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쉽게 22번에 애를 풀어준다 보니까 선생님 메모장 똑같아. 근데 이거 작년 10월에 작살 파이널 모의고사 만들려고 선생님이 설악산에서 혼자 만든 거야. 이게 베낀 게 아닌데 완전 베낀 것처럼 문제 나왔네. 내 생각에 상대방이 베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작사에 뭐 전국적인 그런 수학은 아니잖아. 문제가 좋으니까 베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 일단 가봅시다. 일단 gx라는 거를 바로 함수화하면 되죠. x분의 절대값 x가 되겠지.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0,0과 x, 절대값 fx의 기울기 함수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본격적으로 얘를 수업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시즌2 교재에서 우리가 아마 풀 거예요. 어떤 반이든 의미생 교재들. 기울기 함수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 2017년에 굉장히 어려운 필로 나왔을 때 정답이 너무 낮았거든. 그러니까 수학투에서는 부활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수학투에 필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리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잘 읽으면 된다. 자, 일단 fx는 0,0을 지나주고 절대값 x는 알파와 베타 두분의 갖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절대값이 아니고 그냥 3차함수 자체의 모양이 0과 알파와 베타라는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얘를 그대로 절대값 씌우게 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내가 팁을 알려주면 이런 거 문제 풀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이한 경우들이 답이 많이 돼서 이렇게 대칭이면 답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얘는 답이 아니야, 실제. 지금 경우는 다른 특수한 경우가 되는데 보통 답은 항상 특수한 경우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우를 조사하고 문제를 푸는 거는 나처럼 강의하는 사람만 하면 충분하거든. 문제를 푸는 너희들은 답이 될 것 같은 경우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때려 맞추는 게 아니야, 그건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경우가 된다. 자, 그때 gx가 t가 되는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거 그려보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뭐 t1x라는 직선을 그은 거야. 자,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 이 정도 기울기가 t1이죠. 원점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도 t1이죠. 원점에서 요 점까지 기울기도 똑같잖아. 얘도 되잖아. 그러면 이런 ht1은 4개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t2를 이렇게 잡게 되면 t2의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2개니까 ht2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f 절대값 x와 tx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덕후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냈어. 근데 저 어처구니 없어. 이거 베낀 거 아닌가? 왜냐면 변수까지 똑같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다 숙제적 하니까 문제가 괜찮아서 베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몇 점이겠어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준 게 똑같아. 상황이 미친 거 같아. 자, 불연속점인 t가 3개다.
자, 무슨 말이냐? 교점의 개수가 3번 바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실한 거부터 알려줄게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그리더라도 첫 번째, 기울기가 0에서 불연속이야,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되고 0보다 조금 작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0보다 조금 기울기 크면 교점 되게 많아지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t는 0이라는 기울기에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바뀌는 점을 내가 그려보기에 접할 때 좀 바뀌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접하게 해도 바뀌잖아. 그럼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근데 또 있는 게 뭐냐면 얘도 불연속이에요. 원점에서의 접선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연계가 계속 아무것도 교점이 없다가 여기서 조금 높아지면 이렇게 두 개를 만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밑에다 쓸게요. 웬만하면 4개의 불연속점을 갖는다. 근데 문제는 3개다. 라고 하면 뭐냐? 특수한 경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불연속하는 애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 겹치는 애들이 좀 있다는 거지. 야, 선생님, 근데 평소 설명을 그 말을 좀 빨리 하잖아요. 아, 저 오늘 좀 느릿느릿하고 약간 끊어가면서 하는 게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오늘 이제 나 보내는데 깁스는 아니야. 목발 짚고 다니긴 하는데, 아, 호흡이 좀 무너지네. 그래서 겹쳐야 되는데 일단 얘하고 얘는 죽었다 깨나도 못 겹치죠. 여기서 뭐 원점에서 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 만만하게 얘네들이 겹쳐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똑같이 겹치는 거야. 그럼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위로도 똑같이 접하면 경계선이 하나로 겹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정답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너무 똑같아요, 답이. 아예 똑같아, 아예 똑같아. 표현만 좀 바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대치동까지 막 유명하진 않으니까 만만해서 베끼면 쉽기도 한데 베끼면 좋죠? 우리 문제가 접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0이고 알파고 베타가 되면서 원점에서의 접선이 이쪽에서 t에서의 접선과 일치한다고만 써주시면 되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산력이 되게 중요한데 어차피 fx라는 게 상수항이 0이어야 되죠. 0,0 지나니까 이 상태로 이제 두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그 상태에서 원점에서의 기울기와 t에서의 기울기가 같은 데니까 나는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잡겠습니다. 자, 원점에서의 기울기, 근데 어이없는 게 사실 조건도 똑같네요. 자, 그럼 제일 다조건 갈게요. 내가 이따 말할 때. 다조건에서 불연속한 제일 큰 수가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3이죠? b는 바로 3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야, 좀 어이가 없네. 와, 생각하겠어. 너네 이제 무슨 상황인지 모를 수 있대. 너무 똑같아서. 내가 좀 놀랐네. 누가 보면 내가 베낀 줄 알겠어. 그 미분하게 되면 3x가 되고 0,0을 지나니까 그냥 3x 되겠죠. 그럼 t에서의 접선인데 잘 봐. 여긴 실제로 원래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로 붙은 거죠? 마이너스 fx t에서의 접선 구하는 거죠. 그래서 y는 자, 미분할게요. 얘 미분하면 내가 미분 암산이 잘 안 되네. 마이너스 3 xt 제곱 마이너스 2at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x가 되고요. 플러스 2t 3승에 더하기 a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3x가 돼야 되니까 얘가 3이 될 때 얘가 0이 된다고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게임 끝나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t 제곱에 2at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2t 3승에 더하기 at 제곱은 제로니까 a는 0이 아니죠? 그냥 2t 마이너스 2t라고 잡으시면 돼요. 자, a에다 마이너스 2t 넣어주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4t 제곱이 마이너스 6이 된다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거 뭐야? 계산이 좀 이상한데? 엥? 아, 6이군요. 미안하다. 그냥 6. 자, 이거 써주시면 되죠. 그럼 t는 루트 6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계속 강조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 왜 흥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상황. 이거 잠깐만, 근데 계산 좀 틀렸네요. 얘 좀 틀렸다. 2 루트 6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틀렸네? 이거 점검합시다. 간단한 거니까. 야, 그럼 2t가 여기 잘못됐네.
t가 마이너스 뭐야? 계산 한 번만 좀 해볼게. 미안합니다. 뭐야? 미안해요. 계산 안 틀렸습니다. t가 루트 6이 되면 a는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됩니다. 불안한 해보세요. 여러분 되게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본 친구들은 이거 얘기 안 하면 이거 완전 똑같아. 나한테 백현영 물어봤어. 좀 당황스러운 내용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3월 모의고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적설모의고사 3모 대비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6번부터 끝까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26번 봅시다. 자, 작사리가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수학 원 또는 확률과 통계 과목을 하루에 한 과목씩 매일같이 공부를 할 거야. 그때 조건이 뭐야? 수학 원만 공부하지 않도록 수학 원만요 4일 이상 공부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4일 이상 안 한다는 얘기는 수학원을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고 하루 건너서 건너뛰면서 확통하다가 수학원 중간중간에 하루씩 할 수도 있고 2번 연달아 할 수도 있고 3번 연달아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풀지 6건으로 풀지 고민을 할 때 자, 잘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나타난다는 게 몇 개가 연속하지 않는지 몇 번 공부하는지 모를 거고 두 번에 나머지는 하루씩일 수도 있고요.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3일도 3일 연속했고 나머지는 연속을 안 할 수도 있고 이틀짜리 연속하는 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3일짜리 연속하는 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이 케이스가 훨씬 더 많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어낼 때는 어떻게 가? 전체에서 수학원을 4일 이상 공부한 애를 빼서 계산을 해줄 거야. 자, 그럼 내가 빼야 되는 전체 경우의 수 먼저 찾읍시다. 각각의 날마다 얘 공부할래 결정해 주세요. 2의 7승이었고요. 빼는 4일 이상에 대해서 쉬운 거부터 가자. 7일 모두 수학 공부하는 거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거 몇 가지? 한 가지. 6일 연속으로 공부하는 걸 따지면요. 확통 첫날하고 6일 동안 수원하거나요. 아니면 반대로 뒤집어서 6일 수원의 마지막 날에 확통 공부하는 요 케이스 두 가지 있을 거고요. 5일 연속으로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5일 동안 수원을 공부하면 앞에서부터 수원 5일이 있고 여기 이틀이 남았다고 했을 때 연속하면 안 되니까 이 자리는 반드시 확통이고 마지막 날은 연속 아니니까 수원이든지 확통이든지 상관없잖아. 요렇게 두 가지. 자, 마찬가지 상황에서 끝으로 수원이고 대칭 상황인 요 자리가 확통에다가 첫날만 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얘도 동일한 상황일 테니 두 가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셀까? 가운데 수원이 5일 있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다른 과목을 채워주는 여기는 확통밖에 못 들어가네. 그래서 이거 한 가지까지 5가지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4일 연속으로 나타나는 걸 세줬을 때도 여기처럼 앞뒤 대칭으로 똑같으면 곱하기 2만 합시다. 처음 4일 동안은 수원을 했고요. 나머지 3일에 대해서 요 자리는 반드시 확통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경우의 수 한 가지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도 연속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되는 게 2의 제곱까지. 근데 곱하기 2 할 거야. 어떤 상황? 뒤에서 수원 4일이고 앞에 3일 중에 확통에다가 여기 2개 채우는 경우까지 여기서 8가지. 그 다음 뭐 있나? 첫날 빼고 요렇게 가운데에 4일간 수원을 공부했어.
그리고 남은 이틀에 대해서 여기 확통고정, 여기도 확통고정, 여기만 뭐든 상관없겠지. 이렇게 두 가지 되는 게 또 마찬가지 대칭 상황으로 안 그릴게 곱하기 두 가지까지 생겨. 그럼 우리가 찾는 경우에서는 뭐야? 2의 7승에서 1 빼주고 2 빼주고 5 빼주고 그 다음 여기 몇 가지예요? 8가지랑 4가지까지 빼주면 되겠네요. 2의 7승이라고 하는 건 128가지에서 위에다 쓸게. 128가지에서 이렇게 10가지, 10가지, 20가지만큼 뺐으니 108가지라고 하는 정답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중복순열 활용할 거고 6건까지 이용하는 문제였다. 자, 연달아서 27번 바로 봅시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따질 텐데요. 정의역 1, 2, 3, 4, 공역도 1, 2, 3, 4였고요. 얘네 중에서 내가 찾는 애는 F1이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F2가 F1이 아닌 애를 찾아줄 거야. 자, 그럼 이런 애들을 셀 때도 둘 다 만족하는 애를 세도 되고요. 그럼 얘도 만족하는 애는 F2라고 하는 애를 먼저, 아니, F1을 결정을 하고 F2는 F1 빼고 나머지 결정하고 경우의 수들, 함수들 연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순서대로 갈게. F1 정하는 경우의 수는 얘 빼고 나머지 다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뭐 아무거나 2, 3, 4라고 하는 세 개 후보 중에 골라서 한 가지 골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F2를 찾을 텐데 F2는 뭐가 아니야? F1에서 고른 얘 빼고 나머지 아무거나 상관없겠지. 그럼 또 세 가지 중에 하나겠네. 그리고 나서는요 1대1이라는 조건이고 뭐고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3, 4는 1, 2, 3, 4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기 때문에 4의 제곱이다. 9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144가지로 의미 해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빠르게 끝나는 문제였지. 다음 문제로 갈까? 28번이요. 자, 28번은 중복조합 문제인 거 보자마자 느낌 와야 돼. 자연수 순서쌍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되는 A, B, C는 자연수. 근데 나는 A와 30이 서로수가 아니래. 자, 서로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공약수가 있다는 얘긴데 30은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어서 A는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되는 애들이 범위가 너무 많거든? 자, 다 자연수이려면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 8 안 되네. 자, 요까지 7가지가 있는데 서로수가 아닌 애들은 2, 4, 6 될 거고 3 될 거고 5도 되잖아. 되는 애의 개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린 뭐 할 거야? 서로수가 되는 1인 경우와 7인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해주면 돼. 자, 내가 찾는 애들은 전체 순서쌍에서 A가 1인 경우, A가 7인 경우를 빼겠다고요. 순서대로 계산할게. 전체 경우의 수는 한 개씩 주고 가야지 자연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6개 뽑는 경우 중에 A가 1이라고 했으면 얘는 B 더하기 C가 8이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얘는 직접 세는 게 빨라 중복조합보다. 1 더하기 7부터 시작해서 7 더하기 1까지 얘 하나씩 키워나갈 때마다 존재해요. 7가지. 마지막 케이스는 뭐예요? A가 7이면 B 더하기 C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 말고는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3H6이라고 하는 애는 경우의 수가 9, 8, C, 6에서 우리 몇 가지 빼? 8가지만큼 빼면 되는 8 곱하기 7 나누기 2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8번의 정답 20가지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개념 확인하는 용도들로 간단하게 내고 있어서 빼먹은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29번까지도 그렇게 안 어려워. 30번 하나만 어렵게 냈어요, 여러분.
자, 29번에서는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서 왼쪽부터 A1, A2, A3 이렇게 막 숫자를 정한대. 자, 5개의 숫자들을 정할 거고 숫자의 후보는 1, 2, 3, 4, 5, 6이었는데 다른 애들은 조건이 전혀 없고 뭐만 조건이 있어? 얘네 3개끼리만 A2, A3, A4라는 조건이 있네. 조건 달린 애가 있으면 조건 있는 애들을 먼저 뽑아 놓고 나머지를 맞춰주면 그만이었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애들은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6개 숫자 중에서 A, 2, 3, 4가 될 3개를 뽑았고요. 동시에 A1과 A5는 6가지 중에 아무거나 가능해요. 6의 제곱이라고 나타나겠죠. 역시 3은 20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36인 최종 정답 720이었다. 자, 여기까지 4점짜리여도 생각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마지막 30번은 조금 그래도 요령을 알아야 되는 케이스 분리하는 건데 30번에서 내용 설명만 하고 다 지우고 앞으로 갑시다. 자,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3개를 동시에 꺼낸대. 그래서 얘네 카드에 적힌 숫자가 5의 배수가 되면서 자,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면서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가 홀수.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풀었나? 적어도가 들어간 문장들은 보통 6건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나는요, 전체 중에서 3개의 숫자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들을 찾고 거기에서 뭘 뺄 거야? 모두 짝수로만 만들어낸 5의 배수들을 찾아서 뺄 거야. 그러면 합이 뭐 5가 되는 조합, 10이 되는 조합, 15가 되는 조합 이걸 찾기가 너무 많으니까 1부터 30까지 해서 5가 돼, 10이 돼, 15가 돼, 20이 돼 이걸 다 찾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애들은 하나하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보느냐? 나머지를 기준으로 봐야 돼.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0, 1, 2, 3, 4밖에 없죠. 그렇게 숫자를 분류해서 나머지의 합이 5의 배수면 당연히 5의 배수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 중에서 짝수로만 만들어진 케이스들을 찾아서 뺄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30가지의 숫자를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 분류를 해보려고. 자, OK 꼴로 나타난 애들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가 있나 봤더니 50, 15, 20, 25, 30이라고 6개. 자, 귀찮아도 다 쓸게. OK 플러스 1 꼴이 되는 애들은 나머지가 1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1, 6, 11, 16, 21, 26까지 6개. 자, 계속 쓰자. OK 플러스 2, OK 플러스 3, OK 플러스 4꼴까지 쭉 다 적을 거고 얘네들은 2, 7, 12, 17, 22, 27이고요. 여기는 3, 8, 13, 20, 아니네, 18에 23, 28. 마지막이 4, 9, 14, 19, 24, 29야. 자, 여기까지 다 찾았어. 얘네들을 잘 쳐다봤더니 숫자의 조합은 각각 개수가 짝수 3개, 홀수 3개씩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 왜? 나중에 짝수만 뽑은 경우는 뺄 거니까. 그래 놓고 얘네를 놓고 이제 계산하자. 자, 나머지가 0, 1, 2, 3, 4인 애들을 다 분리를 했으니 여기 보이는 나머지에 대한 합이 5의 배수면 당연히 전체 숫자는 5의 배수가 될 거여서 첫 번째, 세 수가 몽땅 다 나머지가 0이었던 애들만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3개 뽑았지. 역시 3에서 뭐 빼줘야 돼? 짝수로만 3개를 다 만들어냈으면 3개 중에 3개 뽑아서 만들었으면 걔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6건 적어도 하나 홀수가 없는 케이스였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얼마니? 19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가능한 조합 보자.
하나는 나머지가 0이고 1 더하기 4 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0 더하기 2 더하기 3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 다른 집합이지. 자, 여기 중에 하나, 여기 중에 하나, 여기 중에 하나 뽑으면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요. 이렇게 뽑은 애들 중에서 뭐 빼줘야 돼? 각각 짝수만 고른 애들 빼줘야 돼. 짝수 3개 들어가 있지, 3개 들어가 있지, 3개 들어가 있지. 각 집합마다 짝수 3개라 그랬잖아. 그래서 빼야 되는 애는 3의 세제곱까지. 216에서 27만큼 뺀 100 얼마니? 198이니? 189네요. 맞냐? 자, 요만큼 나타날 거고 어차피 숫자 조합만 다르고 동일한 상황이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189개가 나타날 거다. 자, 나머지 케이스들 더 찾자. 나머지 0인 애가 없는 경우인 1 더하기 1 더하기 3 있을 거고 1 더하기 2 더하기 2도 있을 거고요. 얘네들은 2개는 같은 집합, 2개는 같은 집합에 하나만 다른 집합이어서 몇 가지? 같은 집합 내에서 원소 2개 뽑았고 나머지가 3인 집합에 6개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짝수만 뽑는 경우를 제외해야 되고요. 나머지 1자리인 집합 중에서 얘네 3개 중에 2개를 뽑는 3C2라고 고르고는 나머지 3자리인 집합에서 짝수 3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라고 하는 케이스는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6에 9만큼을 뺀 여기선 얼마냐? 90 빼기 9인 81만큼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몇 가지? 이것도 81가지겠지. 자, 이대로 끝내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나머지의 합이 5가 돼도 5의 배수인데 나머지 합이 0 되는 거 5 되는 거 했어. 나머지 합 10인 것도 해봐야지. 그래서 뭐 3 더하기 3 더하기 4거나 3이면 안 되죠. 2 더하기 4 더하기 4 있고요. 다른 케이스 있나? 15는 될 리가 없지. 5 3배 되는 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케이스들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 2개 같은 집합에 하나만 다른 집합 81가지짜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첫 번째 19에다가 189가 2개만큼 있고 81이 전체 몇 개? 4개 집합만큼 있는 경우의 수로 확인이 될 거예요. 따라서 19 더하기 얼마니? 398 더하기 324라고 하는 숫자 더해서 산수 잠깐 398 600 712에다가 19가지만큼 731가지라고 하는 최종 정답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어디 틀렸냐? 잠깐만요. 연산 틀렸나면 확인 좀 합시다. 내가 답을 써온 줄 알았는데 답을 전혀 안 써왔네요. (741이네요) 그래서 숫자가 어쩐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30번까지 문제 봤어요. 자, 시험 보기 전에 3월 모의고사 정리 잘 하고 3월 모의고사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 확인하는 과정으로 삼아 줍시다. 3호 끝나고 다시 봅시다. 강의 할게요. 나 패드로 하더라. 어휴, 비공 계속 잘 고치네. 자, 가겠다. 28, 29, 30인데 이 3월은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미적분이 어려운 과목 맞는데 3월은 약간 계산이 지저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28까지 좀 쉽게 냈거든. 29, 30 계산이 좀 지저분할 거라. 일단 내가 만약에 1등급 100점이 목표는 다 풀어야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2, 3등급권인데 4점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23부터 28을 정말 안 틀리게 계산 실수 안 해야 돼. 그 점검 많이 하시고 29, 30을 끝까지 매달려서 시간 확보를 한 다음에 최대한 하나라도 풀면 돼. 알겠지? 3월이 생각보다 등급권이 낮아질 수 있어. 자,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fxn 리미트 정적 뭐라 그래 수열이 극한으로 이루어진 함수죠. 자,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어려워할 거예요. 뭐 잘하는 친구들이야 이거 되게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경험상 나도 고등학교 이거 되게 이해하는 게 어려웠거든.
근데 문제에서 약간 힌트인 게 뭐냐면 f를 주기함수로 주잖아요. 그럼 주기함수 중에 기본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얘는 구간을 많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사이와 x는 1인 것만 구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1보다 클 때도 우리가 하고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잖아. 1과 마이너스 사이면 n승부터가 다 사라지면 되죠. 절대값 x가 되고 1을 넣어주면 그냥 2가 된다고 쓰시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어제 그 선생님 일요일반 친구들 1등급 반 친구들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보니까 이 문제 되게 오래 잡는 친구들 많더라고. 근데 일단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팩트에 의거해서만 풀어야 돼.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일단 절대값 x를 써주는 건데 양쪽은 비워놔야 되죠. 그럼 여기 이제 2가 된다고 쓰시면 되죠. 그럼 주기함수니까 여기 어차피 2가 되고 V라인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V라인은 계속 유지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제에서 이제 발톱을 바로 드러내죠. 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이 원을 내가 만들었을 때 4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는데 역시나 4점을 아무 데나 만나면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2개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개수가 여러 개니까 AT를 개수 함수로 준 거 아니야, 수열로.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애들이 항상 있는 거죠. 이 특별한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얘를 지나게만 해주면 이렇게 4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죠. 뭔가 사람 얼굴 같네, 그치? 아, 사람 동물 얼굴 같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의고사 풀 때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 이게 야매가 아니에요. 추론이야. 항상 이 특별한 경우가 정답이 된다. 4점에서 만나는 게 특별한 경우 중에 여길 지나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이 y축 대칭이니까 얘 지나면 얘 무조건 지나거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인데 사실 실제 모의나 수능 보면 어떤 생각도 하셔야 되냐. 또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아무리 여러 번 그어도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정답을 내시고요. 그게 보기에 있으면 답을 찍으시면 되고 만약에 좀 차이가 나는 보기가 있다. 그럼 다른 경우도 없나 계속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점들의 특징은 뭐가 되냐? 1, 3, 5, 7이죠. 자, 이런 경우니까 홀수 콤마 2를 지나주면 되겠지. 그럼 얘를 원의 방정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마이너스 4인 더하기 5가 K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K가 T보다 작은 개수니까 첫 번째 100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미치겠다. 100, 200, 300이 경계선이니까 얘네들 적당한 수를 넣으면 되는데 n에다가 5를 넣어주면 100-20 더하기 오니까 85죠? 자, 6이 뭔가 경계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는데 144-20 되니까 125 정도가 된다. 자, 어차피 금방 커질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7을 넣어주면 196-28이니까 168에 173 정도 되네요. 계산 좀 틀렸을 수 있는데 어차피 1, 2차에 상관없어요. 나 8 넣어주면 256-32니까 224 229 정도가 되겠죠? L에다가 9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80이니까 324 마이너스 36 더하기 5죠? 그럼 31을 뺀 거니까 293이 되겠죠. 아, 오케이. 그 다음 커지면 무조건 3이 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A100은 5까지 되니까 5개가 되고요. A200은 7까지 되니까 7개가 되고 A300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28번부터 29, 30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28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은 사실 극한은 안 어렵죠? 수열이 거의 어려워. 근데 수열 이게 난 사실은 얘들아 고백할게 이거 기출문제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원 기출을 극한에다가 대입을 한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미리 풀어본 친구들 분명히 있어. 내신 대비하거나 이런 거.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얘 자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2n-1의 첫째야 더하기 2n-1행의 합이 제로가 되니까 뒤에 때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a가 되고요. 얘는 a 더하기 2n-2의 d가 되니까 얘를 2로 묶어주면 둘의 합을 a 플러스 n-d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an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an은 제로가 된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쉽게 푸는 방법도 다 스케일을 전수해주는데 이게 무조건 다 쓴다고 편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중간 쪽으로 쓴 거니까 선생님한테 빠르게 푸는 방법 배운 애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은미쌤만 우리가 전부 다 나중까지 가면 다 쉽게 푸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일단 해설을 꼼꼼히 듣고 본인이 빠르게 푸는 방법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때 야 이거 못하겠다. 공차는 음수예요. 아마 공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공차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서 N항 자체 M항이죠 지금은 M이지 M이라고 돼 있지 않나? M이네요 M M항에서 이제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첫 항부터 이렇게 쭉 가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1항에서 12항까지 하면 180이니까 얘는 그냥 10을 내면 되겠네. 2분의 12에 첫째 항 더하기 12항은 18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이게 30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2a 더하기 11b는 30이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항부터 12항까지 250인데 중요한 건 이게 어려워요. m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양수인 애들의 합을 a라고 할 거고 음수인 애들의 합의 크기를 b라고 할 때 그럼 실제로 1부터 12까지 A의 합은 A에서 B는 음수지역이가 마이너스 B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겠죠. 난 이거 크기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M항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M항까지의 수열의 합을 A라고 할 거고 M항 이후의 수열의 합의 크기를 B라고 해줄 거란 거지. 자 그러면 실제로 두 번째 나온 애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절대값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뭐가 가능해? 두 개 연립하면 A와 B를 그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180이고 얘는 250이니까 A는 216이 되고 B는 3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얘는 216은 A1부터 AM까지 합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죠. 왜냐? AM은 그냥 0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되죠. 정리 좀 할게요. A 더하기 M-1의 D는 몇이야? 0이라는 식이 있죠. 얘 하나 갖고 얘 하나 가졌어. 식 하나가 있으면 MD, A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럼 M항까지 하고 어떻게 되냐? 2분의 A 더하기 얘를 더하면 되네. 2M M-1의 D에 항의 개수 몇 개야? M개죠? 얘는 180, 216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양습단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세 개를 연립하면 되니까 하나씩 지워나가면 되죠. 자, 얘를 일단 줄면 얘가 432가 되겠죠. 그 다음 A를 좀 넣을게요. A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B에 M-1이 되고 위에 거는 M-1의 D가 되니까 여기다 이제 M을 곱하면 되는 거죠. 얘가 432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D에 M-1의 M이 432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쟤를 이용해야겠죠. 다시 A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의 M-1의 D가 되겠죠. 2A는 더하기 11은 3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잘만 묶으면 돼. D로 묶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2M 더하기 2니까 13이 되겠죠? 얘는 3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둘이 나누게 되면 D가 지워지면서 M에 대해서 구할 수 있죠? M은 9가 되겠죠. 그래서 AN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54 마이너스 6M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실제로 뭐 이렇게 구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많이 설명하는 건데 AN 자체를 M-N의 D라고 하면 계산이 조금 더 쉬워요. 어차피 M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저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열릴 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SK 합이니까 이거 좀 낚시 쓰는 거죠? 자, 이거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줄게. 얘를 펼쳐서 올려서 적분하듯이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3m제곱이라고 하면 되고 S1하고 A가 똑같잖아. 1 넣을 때 48 나오면 되거든. 51n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런 건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고 요 놈의 1부터 12까지의 합이니까 1부터 11에 1부터 2n까지 합이니까 그냥 n까지로 가세요. 왜냐면 계산 힘들잖아. 그냥 마지막에 2n으로 바꿔서 보면 돼.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두 번째 건 2분의 51에 n의 n 플러스 1인데
n에다가 이제 2n 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n 2n 더하기 1에 4n 더하기 1. 자, 2n 넣어주면 51에 2n 더하기 1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n 3승에 이거 n 빼먹었네? 그 다음에 6n 마이너스 6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죠. 더하기 102에 n제곱에 51n이 되겠죠. 그럼 얘를 지워야 되니까 p는 8이 되겠죠? q는 3차가 돼야 되니까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은 96이 남으니까 분 뭐해? 190이랑 적용하면 r은 2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수열이 거의 90% 차지하고 마지막 계산도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30번 가는데 30번이 좀 더 쉬워요. 30분 좀 허무하게 끝낼 수 있는데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등비수열 극한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되니까 hx를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데 사실 등비수열은 1보다 크면 발산하고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얘를 딱 보는 순간 어차피 ax라는 지수함수는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f보다 f 플러스 4가 크잖아. 그래서 얘가 대장인 거야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페이크 당할 수 있는 게 a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막 생각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건 f와 f 플러스 4의 관계거든. 그래서 위아래를 다 f 더하기 4에 n승으로 나누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에 f 더하기 4분의 f의 n승이 되는데 얘는 무조건 0은 날라가겠죠? 더하기 4에 f 더하기 4분의 g의 n승이라고 내가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건 2 더하기 f 더하기 4분의 1의 n승이라고만 해도 계산이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0으로 무조건 빠지겠죠. 왜냐면 얘가 분모가 5정도 크니까. 얘도 0으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분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무슨 문제가 되냐? 그냥 등비수열 극한 문제가 돼서 굉장히 생각보다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올해 3월도 잘 생각을 해봐. 29가 30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gx 구하러 갑시다. gx는 그냥 주지. 뭐 치사하게 이렇게 존나 쉽냐마는 치사하게 좀 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되겠죠? 자, 3이 최고차 관계도가 되고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무조건 이분적이에요. 무한대로 가거나 얘가 1이면 2로 가거나 얘가 1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가야 돼요. 다시 가볼까? g가 f 더하기 4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요. g하고 f 더하기 4가 같으면 이렇게 되고 g가 f 더하기 4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양수랑 가정에서. 그러면 어차피 0이 아닐 때는 되게 특수한 경우고 이게 사실 수업 시간에 들었을 거야. 0이 아닌 경우라는 말을 주게 된 좀 특수한 경우라는 거. 얘가 같아야 돼요. 둘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3분의 1일 때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뜻은. 그럼 3분의 1로 넣어주면 어떻게 돼?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더하기 3이 a의 3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3분의 1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3분의 야 잠깐 계속 이상한데? 맞나? 4분의 13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니? 자, 3분의 1 넣어주면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3분의 16 요 더하기 3이니까 나 계산 뭐 이상하게 했는데? 당황스럽냐? 푸는 게 없나? F하고 지금 거꾸로 했네. 미안합니다. 야, 지금 F 3분의 1 더하기 3이죠? 얘가 G. 미안하다. 3분의 1인데 내가 2를 더한 거를 F라고 놨죠? A의 3분의 1승 더하기 3은 여기다 넣어주면 3분의 16 더하기 3이 더하기 3이 되겠죠. 이거 4구나? 아유 바보야. 바보네요. 그럼 A의 3분의 1승이 3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요즘에 3승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0이 아니한 것만 이렇게 되는 거고 0이 돼도 되잖아. 이제 수렴하는 걸 생각하면 그럼 어차피 G가 fx 더하기 4보다가 작으면 되죠? 근데 2가 존재하면 되니까 G2는 몇이에요? 30이 되겠네요. 그럼 a제곱 더하기 4가 되고 a제곱은 26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a의 자연수는 6밖에 되지가 않겠습니다.
30번 좀 허무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킬러 문제 풀면 무조건 쫄거나 거부감 가지면 안 돼요. 뭐라도 해보면서 전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얘를 진짜 쉽게 푸는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저 문제에다가 3분의 1하고 1을 대입하고 고민해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쥐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 작년 거 문제들도 있어. 나중에 풀어보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접근해보면 슬슬 풀리게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나도 알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풀려고 하면 겁을 먹고 좀 걱정스럽게 보인다는 거. 그렇지만 그걸 지금도 7개월 동안 연습해야 돼. 내가 건드려서 어떻게든 풀어내는 거. 첫 번째, 내가 80을 못 넣는다고 하면 3점과 4점 중간 문제까지 다 맞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80이 넘는다면 분명히 4점짜리 어려운 5개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킬러 수업을 무조건 진행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4월부터 모든 말이 진행되는 시즌2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설과